이제 맹장은 지나서 상행결장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행결장도 나름 하는 역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상행결장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장 안에 넘어온 음식물들의 수분을 흡수해줘요. 어느 정도? 한 90% 정도는 상행결장을 거치면서 수분을 쭉 흡수를 다 해줘요. 그러면 상행결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분을 흡수 못하면 변이 어떤 확률이 높아요? 물릴 확률이 되게 높죠. 설사를 한다든지 꼭 어떤 균형에 의해서 설사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장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상행결장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기능이 떨어져서 수분 흡수를 제대로 못해서 변이 물릴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이게 수분 흡수를 잘 못할까요? 가스가 찬다든지 해서 늘어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장이 팽창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수분 흡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변이 막 묻죠. 설사도 하고. 근데 병원 가보면 별 문제는 없고. 근데 나는 계속 좀 변이 묽고 좀 찝찝하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려면 뭘 많이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돼 사실은? 식이섬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많이 먹어야 돼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채소를 많이 먹게 하는 거예요. 설령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도 저희가 자란 어린 시절의 채소와 지금의 채소는 식이섬유, 영양소는 차치하더라도 식이섬유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굉장히 질겼어요. 저희 어릴 때 먹었던 시금치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특히 콩나물 같은 경우는 비교가 되게 많이 되는데 지금처럼 통통한 콩나물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좀 얇고 좀 거무튀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날 반드시 콩나물 먹은 날은 잘 안 씻고 삼키면은 반드시 확인이 됐었어요. 지금은 별로 안 씻고 삼켜도 별로 씹을 것도 없지만 그래서 더더욱 안 나오는 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떨 때 보면 뭐 콩나물인지 아니면 뭐 쪽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통통하잖아요. 그만큼 식이섬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 보충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풀을 뜯어 먹는 게 주가 돼야 되냐면 어금니 구조를 보시게 되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금니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곡물도 사실 많이 먹는 건 아니죠. 견과류나 이런 채소 종류를 이렇게 진 이겨서 먹을 수 있는 구조예요. 서양 애들 구조는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물고 뜯는 구조예요. 그래서 서양 애들은 고기가 주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콩나물을 먹을 때 포크로 먹어요? 젓가락을 사용해요? 서양 애들은 포크와 나이프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건 누구예요? 다 서구인들이에요. 동양에서 많이 죽이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풀을 먹었기 때문에 순해요. 맞아요. 고기 많이 순하다니까요. 물어.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소가 사람 물어뜯었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소는 뭐예요? 풀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자가 풀 안 먹죠. 그래서 공격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성격도 다 규정이 돼버려요. 자, 뭐 제가 지방가에 다닐 때 노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런 예를 잘 들어줬어요. 뭐냐면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될 때 경술국치가 일어났을 때 장지현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신문에도 되고 시위가 방송되고 그래갖고 나라가 이렇게 돼서 나는 목노아 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는 목 놓고 울겠어요? 아니면은 부엌 화자를 들고 뛰어나가겠어요?
이게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과격해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풀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냥 순종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10년 이전에 외국인들이 찍어놓은 기록 사진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록해낸 그 문서들을 보면 너무나 순박한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게 조선 사람들이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풀 위주로 먹어야 돼요. 우린 인체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자, 왜 우리는 또 풀 위주로 먹어야 될까요? 장의 길이가 길어요, 서양 애들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착각 속에 빠지는데, 채소를 먹으면 소화가 빨리 돼요,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빨리 돼요. 많은 분들이 채소요 그래요. 왜? 금세 꺼지니까. 근데 채소는 우리 소화효소 갖고 분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소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물론 이제 장에 들어가서 균들이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하는 건데, 근데 고기를 먹으면 든든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건 지방 때문에 그래요. 육모를 싹 지방이 감싸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질 뿐이지, 지방은 6시간 반에서 7시간이면 다 분해돼요. 채소는요 13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장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이 긴 상황에서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장을 다 지난 음식 찌꺼기들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똥이에요. 똥이 긴 장을 천천히 빠져나가야 돼요. 그 많은 독소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내 세포로 다 가는 거예요. 세포로. 피를 타고 온몸으로 다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채소를 주로 먹어야 되는데, 과연 현대인들이 채소 위주로 식단을 유지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밀가루 똥배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로 먹는 게 뭐예요? 밀가루거든요. 내 자신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고기는 잘 안 먹어요. 고기는 잘 안 먹으니까 그나마 밀가루 먹고, 밥은 그래도 백미는 안 먹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다가 육류 즐겨 먹죠, 현대인들은. 근데 밀가루 먹죠. 밥도 뭐 먹어요? 백미 먹죠. 채소 잘 안 먹죠. 탄산음료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오글거린다고. 그러면 그것들이 빨리 빠져나가요? 긴 장은 천천히 빠져나갈까요? 그 많은 독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아픈 이유들이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자, 사행결장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횡행결장이 우리를 기다려요. 우리는 보통 장이 횡행결장이 옆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래요. 상향으로 올라가 있어요. 약간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가야 돼요. 얘 횡행결장 위에 위장이 걸쳐져 있는데, 이 횡행결장에 버티는 힘은 칼슘의 힘이에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게 많이 주저앉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위하수죠. 위하수.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칼슘이 부족하다 보니까, 밀가루에도 가장 많은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인.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 그랬어요? 탄산음료나 설탕, 달달한 거잖아요. 인이 많으니까 칼슘이 계속 뺏기죠. 뺏기니까 버텨야 하는 횡행결장이 밑으로 쳐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뽑으라고 한다면 칼슘을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현대인들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횡행결장도 주저앉아버려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행결장으로 내려가죠. 하행결장으로 내려가서는 어떻게 돼요? 잘 식이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밀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와서 잘 또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쌓여서 여기에 똥이 쌓여 있는 거죠. 이 똥들이 온몸에 이제 각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루에 한 번만, 혹은 의사 선생님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TV에 나오셔서 3일에 한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병을 보면 그건 변비가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2시간 간격으로 우유를 먹는데 3일에 똥 한 번 넣어도 그러면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나 모든 동물들은 끼니수만큼 먹은 끼니수만큼 변을 봐야 돼요. 그럼 하루 3끼 드시면 몇 번 똥을 보셔야 돼요? 3번을 보셔야 돼요. 그럼 3번까지는 아니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2번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3끼만 먹나요? 한 손에다 가슴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끼 드세요? 요새 좀 덜 먹어요. 요즘 좀 더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만 3끼잖아요. 그죠? 중간에 간식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먹는 얘기하면 오늘 또 한 분은 되게 힘들 건데 오늘 3일째 탄수화물 끊어가지고 아주 힘드실 거야. 정신은 맑아질 거예요. 3일 정도 되면 정신은 맑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인들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은 있긴 있어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뭐예요? 영양제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대표적인 거. 키가 뭐 병으로. 네, 그렇죠. 비만이죠. 비만은 영양 과다가 아니잖아요. 영양 부족이잖아요. 오. 영양 부족이란 말이에요. 필요한 영양소는 없고 불필요한 영양소가 네. 많으니까 축적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단순히 영양이 부족해서만 살찌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몸에 독소들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 호르몬이 들어왔든 식품 첨가물이 들어왔어요. 이걸 내 피 속이나 세포 안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저장을 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지방이에요. 그래서 나쁜 음식이나 독소가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몸은 그 쓰레기 적치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상암동이 되게 좋아졌죠. 하늘공원 그래서 일출을 보러 다니죠.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거기는 뭐였어요? 쓰레기산이었어요. 서울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을 한 거죠. 그게 한 3, 40년 전 얘기거든요.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성산대교 저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딱 성산대교나 양화대 특히 성산대교 딱 올라타면 쓰레기 냄새가 날 정도로 심했어요. 그리고 나무도 못 자랐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자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침술수 다 빠진 다음에 나무도 자라고 생명체도